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이제 오전 10시 40분이 가까워지는 시간인데요. 미국 시장이 오늘 아침에 또 급락 조정을 거쳤습니다. 국장은 이제 장중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 요인을 보이고 있죠. 국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이슈를 좀 보게 되면 다우와 나스닥이 추가로 또 반등 하루 만에 급락을 보였죠. 이격 조정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14, 5%까지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 그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코스피도 오늘 등락이 있는데 당분간 이격 조정은 좀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51원, 1451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장은 불안 요인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외국인의 매도 요인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는 체크가 계속 필요하다. 외국인 이제 오늘 수급은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지금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현물은 275억 순매수, 선물은 2,400억 순매수입니다. 막 개장식 때는 외국인 현물이 한 2,500억, 5억 100억까지 좀 늘어났었는데 지금 매도 포지션을 많이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순매도는 아니고 순매수 기조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후장까지 체크해야 되겠고, 기관도 오늘은 좀 관망하는 모드가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지금 이격 조정 사이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조심조심 모드가 있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등락이 심화되고 있죠. 오늘 지금 현재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주가를 많이 비추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0,000원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8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하이닉스가 2, 3천원 오르기도 했고 또 하락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중에 이 반도체 대장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파동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따라서 오늘 현재 지금 63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4천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흐름은 아마 반도체 지수가 매우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2차전지 다 좀 하락 조정 거치고 있는데 종목 장세가 이제 이 건 끝나고 나면 진입한다. 그래서 종목과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은 88조 2,700억, 1조 4천억이 늘었습니다. 주식형은 191조 5천억, 2조 9천억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주식형 예탁금 고객들이 낸 돈이 1조 4천억이 더 유입돼서 88조가 됐습니다. 정말 이 자체는 굉장히 좀 쇼킹한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 비하면 더블로 늘었습니다. 더블로. 그래서 연말까지 100조가 넘을 거로 보고, 단지 주식형 수익증권은 이제 좀 늘다가 지금 191조로 2조 5천억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94조까지 갔다가 다시 191조로 왔는데, 이것은 이제 ETF라든지 펀드 이쪽에 왔던 돈이 환매한 돈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해외 증시 상황을 잠깐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내용은 오늘 아침에 다우, 나스닥, S&P 동향입니다. 지금 다우는 46,912, 나스닥은 23,000, S&P는 6,720인데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이 곡선, 이 개장했을 때와 마감 시장의 곡선을 보시면 지금 투자 신호가 계속 짓눌려 있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같은 현상. 23,500대까지 갔다가 23,053으로 마감했으니까 나스닥 하락폭이 훨씬 더 크죠. 2배 이상.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AI 고평가, 불안 지속. 지금
AI는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처도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너무 올랐다. 이렇게 과연 이 가격대의 주가가 실적 컨퍼런스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내용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등락폭이 크다. 이런 현상을 좀 보고 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그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엔비디아라든지 이 가야 할 방향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만드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다음 분기에 실적 컨퍼런스가 임박하는 시점까지는 주가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격 조정이 좀 있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의 앞으로 좀 약화된 요인 중 하나는 10월에 민간 일자리가 15만 3천 개 줄었는데 이 부분은 한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도 지금 일자리 감소는 경기 둔화를 얘기하고 또 미국의 정부 셧다운이 지금 뭐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 달 보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빅테크는 금리가 민감한데 12월 금리 인하가 미지수다. 왜냐하면 물가가 곧 이제 10월 물가가 곧 11월 달에 발표가 되죠. 따라서 10월 물가가 안정된 수치가 나와야 12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지 결정이 되는데 10월 물가가 불안 요인에 있어서 이른바 전달 9월보다 더 높게 나와버리면 3.1 이상 나오게 되면 12월 금리는 아마 인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빅테크의 행보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의 GDP의 성장 흐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GDP는 좋고 고용은 둔화되고 물가는 지금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 경기 기조에 비해서 좀 높아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AI 고평가론 때문에 당분간은 한 10% 언저리 2만 한 3,500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2만 1,000 아래 2만 1,000 전후까지 나스닥 시장이 하락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78, 원달러 환율은 151.8, 엔달러는 153.42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가 그동안에 지금 계속 불안 요인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0에서 조금 하향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 달러 올라가고 있냐? 달러가 올라갈 때는 미국 시장이 아직 좋을 때, 그 다음에 국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리고 글로벌 그 전체적인 환경이 안 좋을 때, 세계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미국의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국장은 다 견조합니다. GDP가 3분기에 1.2 정도 나왔고 역대 최고 나왔고 올해 최고 나왔고 다 좋습니다. 그다음 소비 심리 지수도 좀 회복되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첫째는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는 요인이 아무래도 원달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돈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달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매수한 금액이 한 초에 한 5조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순매도입니다. 5조 정도 했는데 국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돈이 8조라는 거예요. 8조. 그러니까 3조 정도 역마진이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공급보다 인출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강달러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좀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슈 체크. 먼저 미국 증시는 이제 당분간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다. 나쁘진 않다. 하지만 12% 정도 하락은 염두에 둬야 된다. 급락이 아니라 완만한 조정. 2보 전진 3보 호퇴, 2보 전진 3보 호퇴 그 흐름 사이클이 올해 12월까지는 아마 열어놔야 된다. 이 과정 속에서 국장도 이격 조정이 있겠죠. 자, 올해
오늘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방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종합지수가 많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이닉스가 지금 58만 3천 원 정도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가 58만 3천 원 나오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한번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도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한 17만 주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한번 그 수급 동향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오늘 그 매수하는 가격 종목은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매수하는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두산, LG화학,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부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매수가 있고 매도하는 종목은 반도체 하이닉스, 방산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현대일렉 그다음에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조선주, 방산주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매수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하락 파동이 좀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좀 위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조선방산원전은 지금 주가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단 정체 현상을 거쳐서 조선방산은 조선주도 오늘 보시게 되면 하나오션 12만 원, 현대중공업 50만 9천 원. 이 현대중공업 사이클 한번 보시면 지금 64만 원에서 이렇게 밀렸잖아요. 제가 조선주는 최대한 매수를 늦추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 어떤 이유 중에는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2, 3년 내에 많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컨퍼런스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격 조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충분한 이격 조정 50만 원 전후 흐름에서 이벤트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결국 하나오션도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대장주이기지만 같은 사이클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방산주도 보시면 방산주도 지금 결국 현대로템이 거의 한 27만 원대까지 갔나요? 현대로템도 지금 25만 원대까지 갔지만 20만 원대가 좀 무너졌잖아요. 이런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단 정체에 찍고 조정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모니터링만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2차전지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지금 조정이 LG엔솔보다 삼성 SDI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소재주도 조정이 좀 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 SDI는 단기 상승 파동이 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구간이 좀 크고요. 오늘 그 삼성 SDI의 오늘 매매 흐름을 보면 삼성 SDI는 지금 외국인은 저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하지만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기관들이 좀 일부 내놓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그 121선 저항대에서 고전하고 있는 흐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 121선 저항대 흐름.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61선이 한 49만 원 언저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전체 섹터로 보게 되면 LG엔솔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LG엔솔도 보시면 일봉 같은 사이클이죠. 52만 원 찍고 46만 원, 주봉
역시 월봉. 그런데 3D와 LG의 차이는 LG는 이제 완전하게 지금 그 주도주 형태로서 이제 저항선을 뚫고 가 있는 거고, 삼성 SDI는 이제 주봉과 월봉이 저항선에서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흐름이죠. 그만큼 장기 조정이 길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2차전지 섹터는 지금보다 26년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그 삼성 SDI든 LG 엔솔든 이렇게 올랐다가 주봉에서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 흐름은 추세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지수의 조정 따르는 당연한 이격 조정이다. 이 파동 사이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길게 보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매물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네, 제가 이제 그 매물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누적 거래량 분석이잖아요. 누적 거래량 분석. 지금 여러분 보시면 누적 거래량 분석 가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한 2년에 걸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가격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격이 얼마냐면 46만 5천 원이죠. 그러면 지금 46만 5천 원이면 이 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이 정도 2년 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래된 물량이 지금 30만 대 미만에서 5.65. 그래서 33만 원이 13점, 37만 원이 18%, 40만 원이 21%, 44만 원이 14%인데 지금 이 가격권대에 있거든요. 이 가격권대에 거래된 물량이 이제 4.06%입니다. 4.06. LG 엔솔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이른바 상단에 물려있는 누적 거래량 분포도가 좀 적어요. 그래서 LG 엔솔은 실적이 지금 흑자를 내고 있고 이 누적 거래량 분포도를 돌파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 과정을 넘어서게 되면 47에서 50만 원대로 가는데 그 부분이 6%. 여기도 두텁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에서 54만 원대가 5.54%더 두텁죠. 그리고 57만 원대 가게 되면 6.8. 그래서 44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가 LG엔솔이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결국 시간적으로 이격 조정이 이제 거치면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는 지금 30만 7,500원 사이클 보이고 있죠? 30만 7,500원 사이클인데 지금 가격은 여가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가면서 30만 7,500원인데 지금 12.84의 거래량. 결국 33만 원에서 39만 원 사이가 14%. 가장 두터운 층이 이제 21만 원 미만인데 여기는 벗어났고 그 다음에 27만 원 미만의 가격도 벗어났고 지금은 이제 12.84의 거래량이 있는 이 가격권대고 그 다음에는 이제 39만 원대 미만이 14.4. 그러니까 지금 27만 원에서 39만 원이 아주 매물대가 두터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가격권대를 높이려고 하면 분기별로 실적 개선, 그 다음에 비전, 테마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결국 주가가 이제 이걸 뚫고 갈 텐데 이 과정에 당연한 이격 조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는 지금 다른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처럼 실적이 확 다가온 업황이 아니고 계속 회복되는 업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다음을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저점 매수 구간이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KB증권에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지수 7,500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5천선 가능하다. 이 의미가 뭐겠느냐? 이 부분은 전반적인 흐름과 파동과 사이클을 얘기한 겁니다. 결국 지금의 그 흐름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흔들려서 보유하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조금 이제 26년도와 앞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항상 호재와 악재는 교차되고 지금 국장은 단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격 조정은 열어놔야 됩니다. 아마 미니 최고 많이 조정을 거치는 3,800선 초반. 뭐 그 정도 가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외국인 순매도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기를 기회로 하려고 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물론 여기는 많은 차익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죠.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럼 버티기 어렵죠. 따라서 외국인 순매도는 다시 돌아온다.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자금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온다 치면은 여러분이 이번 조정파를 사고 싶었던 우량주로 잘 가져가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탁금은 연내 100조 돌파하고 그리고 아까 주식형 제가 예탁금 얘기했었죠. 주식형 예탁금이 지금 (191조인데) 주식형도 연내 한 220조까지 늘 거로 보이고요. 거기 예탁금도 100조가량 늘 거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의 이 시장 유동성, 이격조정 흐름은 일시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고 당연하게 필요한 조정,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증권사이지만 그 큰 상단의 인프라는 자본시장입니다. 이 자본시장을 결정하는 정책 기조가 정부죠.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부동산 자금이 많이 묶여 있고 결국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조 단위에 들어온 이유는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머니무브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 시장은 머니무브는 앞으로도 최소한 한 2년 반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좀 근 사이클로 보는 것이 좋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뭐 정말 수백조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자산의 98%는 65세 이후에 올렸습니다. 그럼 버핏은 이제 65세 이후에 어떻게 큰 자산을 보였냐? 버핏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글로벌 모든 시장을 자기의 투자의 무대로 보고 뭔가 이벤트의 조정이 왔을 때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주식의 가치만 봤어요. 가치 있는 주식이 하락하면 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자금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금 여력 하나가 터지면 2, 3년 가서 터지면 더 많은 사이클로 가고 더 많은 사이클로 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캐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런 복리 효과를 누렸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 지금 코스피가 지금 60포인트 하락, 코스닥이 17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조선 방산 원전은 조금 몇 타임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3,900선 아래로 갔을 때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아마 저는 이벤트 중했을 때 2년 사이클로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그때 흐름을 보시고 2차 사이클은 LG도 좋고 삼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한 10시 반에 1년 만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2차 섹터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이죠. 8일 날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2차 섹터를 밤 10시 반에 한번 쭉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주말 앞두고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